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그대의 자산은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것이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특히 금융시장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겠죠. 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미사일을 매일매일 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요. 우리의 안정성도 매우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산은 안전한가 라는 고민을 해보고요. 또 우리 자산의 안정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씩 보면 이제 우리가 자산이 안전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안전자산이란 게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시국이 안정적인가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빅스 인덱스라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스 인덱스는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지표고요. 대략 뭐 그 수치의 변화에 따라서 향후 며칠 안에 뭐 주가가 얼마까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V코스피라는 지표로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지표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 기준에 빅스 인덱스가 30이 넘어가면 아 이제 위험하구나, 위험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인지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자산이 급 변동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 뭐 빅스 인덱스가 80 정도 언저리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빅스 인덱스가 80을 갔다 오니까 이제 빅스 인덱스가 30 정도가 되면 되게 안정적이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 기존에 저는 30 정도면 빅스 인덱스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화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안정적인 게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이 얼마나 안정적이냐라는 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안정적인 것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요. 바로 변동성이 낮은 것입니다. 변동성이란 건 우리가 이제 통계를 배울 때 많이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계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평균, 그 다음에는 분산, 그 다음에 분산에다가 제곱근을 씌운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사실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바로 변동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과 실제 데이터와의 차이,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죠. 그 분산이 크냐 작냐라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변동성이 크냐 작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분산이 크다는 거고요. 당연히 표준 편차도 커지겠죠. 그런 자산들은 매일매일 움직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으면요, 분산도 작고요, 표준 편차도 작아지겠죠. 그런 자산들의 움직임은 매일매일의 움직임을 계산해보면 조금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변동성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해요. 수익성은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 안정자산이라 하는 친구들은 그 움직임 자체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남들이 뭐 10 오를 때 이 친구는 2만 오르게 됩니다.
대신에 남들이 10 떨어질 때 이 친구는 2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움직임 자체가 작은 것이 바로 낮은 변동성을 의미하고요. 그 움직임이 작은 자산들을 우리는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주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일본 엔화를 보고 있습니다. 금이란 건 사실 이게 뭐 가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였던 화폐였었고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들은 금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이란 건 매우 안정적인 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위스 프랑, 스위스도 매우 안정적인 국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위스 프랑은 안전 자산이라고 하고요. 일본 엔화가 조금 변수인데 사실 최근에 일본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로금리를 하면서 그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냐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단시간에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엔화가 되게 탄탄하다 라고 해서 일본 엔화가 안정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쯤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화폐박물관을 갔었어요. 그래서 화폐박물관에서 그 이제 경제 특강을 들을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달러는 안전자산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었을 때 달러는 안전자산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달러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모습을 보면 금보다도 달러가 더 안전해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달러는 왜 안전자산이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경기가 불안한 이유는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화폐가 달러잖아요. 그 달러가 전 세계에서 다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경제를 다룰 때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물가는 상승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달러가 현재 위험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안전자산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산이란 것 중에서 이건 무조건 안전해. 이거는 뭐 100년 후에도 안전할 거야. 혹은 어떠한 시기에도 이 자산만큼은 가치 변화가 크게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안전자산은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세 가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의 금융시장의 모습에서 세계 경제 흐름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지금 당장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전자산들의 특징은 뭐냐면 낮은 변동성이고요. 그 낮은 변동성은 어떨 때 힘을 발휘하냐면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할 때 사람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럴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 안전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금,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보다는 달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과연 달러가 계속해서 안전자산일까? 라는 거는 또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